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자, 지수가 계속해서 달린 이번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자, 이렇게 올해 들어서 모든 거래일이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그리고 키워드로 다음 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비중, 매수가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가지 어려우신 분들 저희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댓글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송재호 파트너 그리고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흘러서 한 주가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해주셨던 시장 이야기들이 많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방송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호 대표님께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시장은 순환하고 있다. 네. 내 차례를 기다리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 방산 쪽이 움직였잖아요. 네. 네, 물론 어제 방산 쪽 움직였는데 그래도 연초에 이제 워낙 그 삼성 하이닉스 중심에서 반도체 중심에 움직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이제 어제까지 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수급에 좀 편차는 있었긴 했지만 조선 방산주가 좀 전개되면서 순환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자동차가 이제 작년에 관세로 인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도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추석 특집부터 해서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11월, 12월부터 해서는 이제 관련주 뭐 현대오토웨이부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이하까지 했는데 지금 관련주가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전에는 좀 어려웠지만 그 이후 보면 이쪽으로 순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뭐 이 시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은 범 AI 쪽이 주도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 AI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는 지금 자율주행부터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도 이 AI 산업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지금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지컬 AI 쪽으로 해서 CS 2026에 이번에 아틀라스 로봇을 휴먼 로봇을 공개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사람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먼 로봇으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또 오늘 더 더해지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가치만 부과됐지 테슬라는 왜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자동차 또 있겠지만 이 로봇하고 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가치가 현대차 그룹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 사업에서 이제 실제로 보스턴 다이너믹스 쪽에 지분이 들어가는 쪽 보게 되면 뭐 현대모비스, 기아도 들어가 있고 현대 글로비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린다면 또 이어질 거고 또 모멘텀이 지금 계속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관련해서 계속 우리나라 조선하고 방산과 연결된 것 같아서 어제서 포인트 알려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아질 섹터 제가 딱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그리고 바이오 S 쪽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수출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를 계속해서 보자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휴식에도 꺼지지 않는 K 증시다 이런 얘기도 봤었는데 순환하고 있으니 기다리자라고 오늘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재현 대표님은 오늘장 네.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수는 고가인 듯 네. 하지만 대형주 순환은 이제 시작. 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송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지수는 고가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한 반도체가 지수를 사실 그동안 거의 8, 90% 정도 끌고 올라온 그런 케이스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ADI라든지 이런 지수를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8거래 정도 계속해서 더 많았던 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는 올라가지만 가는 종목들만 같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뭐 올해 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 시장은
차별화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지수 상승은 작년만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5천이 넘어가고 그 이상이 간다 하더라도 작년만큼의 지수 상승률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올해 지수 상승은 위쪽에 대한 방향은 동일하지만 시장에서 가는 업종과 못 가는 업종이 확연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들 신다고 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지수 상승 이제는 누르는 역할을 한다가 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뭐 자동차라든지 방산, 조선 쪽은 이번 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 외적으로도 그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로 종목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별로 모멘텀이 좀 강해지는 구간은 약 2주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실적 시즌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종목별로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일장 키워드 이제 월요일장을 위한 키워드겠죠. 이것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재호 대표님 오늘의 내일장 키워드는 어떻게 주실까요? 네, 시장에서 항상 모멘텀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멘텀. 어제도 출연해서 모멘텀 이야기했는데 네. 강재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1월 중순에 넘어가게 되면 실적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면서 이제 모멘텀까지 더해줄 수 있는 섹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제가 골든피 시간에서도 항상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두 갈래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성장주. 결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미국의 성장이잖아요. 그 축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핵심이고 실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반도체가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조정 기간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다 이제 뻗어갑니다. 두 번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권에 대한 일기가 이제 1년 차, 2년 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11월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약발이 먹히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에서 내년도 이제 방위비 인상 뭐 1조 5천억 정도까지 늘어나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50조 원에 대한 잠수함 어떤 경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방산이지만 조선하고 단결되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확산되고 있고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뭐 방산은 이제 우주항공과 연결해서 먼저 움직였는데 또 조선업종은 오래간만에 또 쉬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가는 자리에서 순환하는 차원에서 조선업종, 특히 조선기자재 쪽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뷰 때 제가 그 관련된 기업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되면서 모멘텀까지 있는 업종들을 보자. 내일장 키워드 짚어주셨습니다. 자, 뭐 채팅창에서 원전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재원 대표님의 네. 내일장 키워드에 원전도 좀 포함이 될까요? 아니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어떤 왜 갑자기 키워드인가요? 그게 놀라시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시장 아까 송재 대표님 또 말씀 너무 잘해주는데 실적. 지금 시장은 완전 실적입니다. 지금 조선방산 이런 쪽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강세된 게 뭐 미국 내에서 방산 규모를 더 인상하겠다, 높이겠다 이런 것도 있고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가 이제 강세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가 1월 말까지 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들 대표 기업들 중에서 실적 자체가 무난한 게 누구냐라면은 방산 조선 같은 경우 산업재이기 때문에 수주받은 거에 대한 실적이 그대로 나온다고 되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 실적에 안정성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강세에 뛰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원전은 실적 안정성이 아직까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그래서 배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 키워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장세다 요거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순환 장세이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선방산은 이미 실적이 나와 있고 잘 갈 거지만 원전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채팅창에 원전 얘기가 많길래 한번 같이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 시장 이야기 마치고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송재호 대표님, 아까 뭐 조선이나 요쪽 언급 살짝 해주시면서 여기서 종목 이야기 조금 리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좀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네. 제가 8월 말 정도에 한번 소개했던 조선 기자재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가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움직였고 또 조선 기자재 안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제 세진중공업 한번 차트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이 세진중공업을 이제 이때 소개해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소개했는데 그때 소개하고 나서 얼마부터 급등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80%대 흐름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유망주에 대해서 조선 그 관련주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리뷰 때 딱 같이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골드픽 종목으로 한번 소개했거든요. 이제 세진중공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LNG 탱크 쪽하고 또 데크하우스 쪽입니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데크하우스 선실 쪽입니다. 우리가 군함에도 군인들이 생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에 제조하는 부분에서도 동서가 수혜되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충분히 또 조정이 나왔죠. 이때 소개하고 올라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도 이제 그 데크하우스 연결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인 쪽하고 그 특화되어 있는데 이때 같이 소개되는데 이때 눌림목 구간에 제가 한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때 한번 소개했는데 바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야 조정이 나왔고 오늘 좀 비슷하게 하단에서 좀 올라오기 때문에 분명히 오리엔탈 전공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 아까 말씀 크레인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에서 실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온 쪽은요 마진율 좋은 쪽은 LNG 쪽입니다. LNG의 한 척당 마진율이 한 20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부가치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물량도 확대될 거고 또 군함이라든 이런 쪽에 또 크레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리엔탈 전공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 기업들 세진중공업, 오리엔탈 전공까지 지금 다시 관심을 가질 자리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강재현 대표님은 이 현대차 그룹주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월부터 제가 보니까 매달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계속 짚어주셨던 종목들인데 네. 아주 현대차 그룹주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한화시스템도 오늘 거의 상한가급의 이 폭등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좀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당분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종목을 많이 안 드리고 종목 수 자체는 저는 많이 원래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굵었던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하나시스템, 뭐 네이버, OCI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우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니까 우선은 한동안 한 당분간 조금 쉬는 동안에 그 전까지 이제 갖고 있는 종목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것부터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들 하시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이제 상담하거나 할 때 현대차 그룹 파실 거 현대차 같은 경우도 8자리가 아니신데 34만 정 팔고 싶으시면 34만 원부터 조금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40만 이상은 최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샌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현대차의 목표 주가 이제 50만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30만 원대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약 40만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세스에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을 보니까 다들 굉장히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제 아틀란티스하고 이제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하고 비교를 할 때 옵티머스는 정말 사람처럼 가사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면 현대차 아틀라스 2 같은 경우는 거의 수준 자체가 와 정말 노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레벨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 정말 많았었는데 그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다 퇴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자산 가치 이하이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로 얘기할 때가 PBR, PER 모두 다 현재 시장 대비해서 50% 더 올라가야지 수준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계속 갖고 더 크게 끌고 가신 쪽을 말씀드리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해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월봉 차트라든지 이제 분간 차트 자주 보였는데 전에도 이 얘기 들었었죠. 현대차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 박스가 15년짜리 박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마디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마디가 지금 이만큼 가야 됩니다. 아직 얼마 나올지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기본 마디의 절반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크게 끌고 가신 쪽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이쪽은 연중 고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연중 고가에 지금 딱 붙여놓은 거죠. 이게 지금 차트가 방금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비슷하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근데 현대차 이제 완전히 돌파가 나온 거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상단에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그 로봇의 액추에이터 부분을 다 이제 앞으로 생산한다가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돌파하면 마디가 이게 하나가 나온다가 됩니다.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윗자리가 크게 더 열리기 때문에 더 크게 보시고 아마 돌파하는 시점이나 시세 뽑히는 시점이 늦어도 이달 말에 또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딱 이렇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딱 세 개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산가 지수 싸지만 월봉사 다 월봉입니다 지금. 월봉에서 보면 돌파를 했다 했었죠. 추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장기 하락 추세 돌파한 종목은 1차적으로 이 구간대까지가 열린다 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그러면 다 끝난 거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숨고르기 매물 소화 좀 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나중에 한번 움직이니까 지금 현대위아는 눌림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시스템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시스템도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진짜 3부 이런 데서 나왔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게 월봉 보십시오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드리는데 네. 왜 그러냐면 하나시스템은 월봉을 보게 되면은 앞전에도 해뒀던 건데 이게 종가상을 볼 때는 61,500원짜리 전후가 한번 걸린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윗자리로는 65,500원에서 7만 원짜리대 이 라인대가 박스권 돌파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마디가 당연히 요거 하나가 열린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가 워낙에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던 게 딱 돌파를 하는 위치대에서 오늘 바로 이건 일봉인데 바로 갭을 박스권 상단 자리를 시가로 뚫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앞전에 설명드렸을 때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산보다는 하나시스템이 제일 최우선주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여태까지 시세도 다 잘 나왔는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더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다 잘 갔는데 네. 딱 하나 요 근래 들어서 못 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시아홀딩스. 그러니까 오시아홀딩스 같은 경우 요 근래 계속해서 좀 빠졌죠. 처음에 이제 104,000원에서 말씀드리고 한번 시세를 뽑았다가 좀 빠졌는데 오시아홀딩스가 왜 빠졌냐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좋다는 부분 전혀 변동이 없는데 4분기 실적 기대치가 약간 미스가 나니까 거기에다 실망 매물이 약간 나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다시 월봉을 볼게요. 월봉 보면은 역시 오시아홀딩스도 어떤 그림이죠? 전체적으로 상단 자리에 이제 돌파를 하느냐 못하냐 해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이번에 실패했다 되면은 요 가격대 정도에서 지지대에서 밟고 나중에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올해 역시 잘 보셔야 되는 종목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총정리해 주셨고요. 한화시스템 그리고 아직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OCI 홀딩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리뷰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붉은 말의 질주가 시작됐다면 지금 올라타야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강재환 파트너 오늘 가져오신 종목 네이버이고요. 송재호 파트너는 서현이화 가져오셨습니다. 자, 서현이화는 조선주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조선주는 아니고요.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리뷰 때 8월 달에 한 80%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조선 기자재 움직여가지고 리뷰에서 조선주 그 기자재 쪽 두 종목을 다시 소개해드렸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트렌드를 앞서가는 투자를 타원해서 이제 또 자동차 지금 그 대형주들 움직이는데 자동차 부품사들도 뒤따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서현유화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봅니다. 서현유화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라든지 또 뭐 도어 트림 그리고 관련된 범퍼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내장재 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밸류를 보게 되면요, 퍼가 3배 정도를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0.23.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나중에 대장 쪽이 움직이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지금 아틀란스 휴먼 로봇을 만드는데 어디다 투입한지 아십니까? 네, 미국의 새로운 공장 메타 플랜트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된다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지금 한 50만 대의 그 물량들을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낼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동사도 공장을 같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공장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동사도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겠죠.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도 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쪽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IPO를 통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이제 공장이 증설됐는데 이제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인도에 진출될 게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이제 서현유화가 수혜가 될 걸로 보여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하단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여기 보면 박스권을 돌파할 경우에는 상당히 업사이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선주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항상 조선 기자재 쪽도 그랬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제가 처음 그 소개했을 때도 주력을 하자고 했을 때도 조선주 주차는 갈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는 것처럼 서현유화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나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몇 개월 지나게 보면. 그래서 아마 지금 관점에서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서현이와 더 길게 본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강재현 대표님의 이번 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지금 한화 시스템 살 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댓글에 많은데 네이버는 지금 꼭 사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쿠팡 사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근데 쿠팡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쓰지 않고 네이버 스토어를 씁니다. 확연하게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한다. 이게 결국 실적의 증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작년부터 워낙에 그냥 작년부터가 아니라 원래 자동차 쪽이 너무 저평가여가지고 이쪽은 원래 수익 갈 수밖에 없다. 이거 늘 똑같았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을 때 소버린 AI 이게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개화가 됩니다. 그 두나무하고 합병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올해 네이버 꼭 보자.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위치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위치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보게 되면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를 보여줘도 상관 똑같은데 월간 차트 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했다가 그리고 나서 요 박스를 한번 만들었었죠. 박스를 만들고 나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돌파 지지를 딱 받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박스권을 만들면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박스권 돌파 마디 하나 바로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박스권 마디가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32만 정도가 되는데 돌파 지지기 때문에 여기가 끝일지 하나 마디가 더 나올지는 나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다 하더라도 30% 정도 앞전에 말씀드릴 때 대비해서 30% 정도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고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게 카카오페이. 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의 반사이익, 소버린 AI, 코인 관련된 정책 기대감까지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흐름을 같이 보자 이렇게 추가적으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두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41,000원이고요. 비중이 50%인데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수익은 일단 보고 계신데 12월에 조금 흐름이 달랐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매도 시점 언제쯤 또 얼마쯤 보면 될지 우리 송재우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에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 헬스케어 쪽은 이제 실적보다는 어떤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이 노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부 재생, 3D 바이오 피부 재생 관련돼 있는 이제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으로 피부 쪽으로 이제 실적으로 재생해서 쓰이다 보니까 다양한 쪽으로 쓰이고 있죠. 뭐 당뇨 때문에 어려움 계신 분들, 뭐 당뇨발 쪽으로 재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도 FDA에 대한 승인도 받아놓은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가 봤을 때 재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망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고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재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워보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에 좀 매물이 좀 있을 거를 보고 있어서 전략 50% 정도 되니까 만약에 한 반등이 나온다 이랬을 했을 때는 좀 8만 원 정도에서는 좀 조절하시고, 만약에 하단도 중요하겠죠. 하단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한 6만 원 정도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는 기회로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하시되,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지지하고 있거든요.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8만 원대 오면은 한 10% 정도 줄여 나가고 대응하시고,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부분이냐면 이렇게 한번 이 종목은 이제 여기 돌파해서 가게 된다면 이 5일선을 보시죠. 5일선 아마 이 강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타고 올라간다면 5일선을 잘 체크하시고 벗어나면 분할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는 아직 그래도 상승 추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 짚어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8만 원 정도에서 비중 조절하자. 그리고 아래로는 6만 원 선 리스크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도 문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벤티지랩 들어왔는데요. 매수가 93,500원입니다. 한 달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홀딩할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93,500원이면 조금 가격대가 높게 사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교체 매매가 좀 나을까요? 네, 저는 이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성장 펀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제 막상 뚜껑을 1월 달 열어보니까 그럼 코스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강세를 띄었느냐라고 볼 때 실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세 띄지 못했죠. 그래서 올해 시장 2026년도 시장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실적이고요. 자동차라 이쪽도 다 실적 저평가고, 그 외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이 최근 움직이는 방산, 항공우주 다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은 차별화 장세가 중심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은 실적. 그러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은 없죠. 그 실적 없는 상태에서 장기 지속성 주사제라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건데, 그럼 이 회사가 아직까지 매출이라는 건 크게 나타나거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대치로 인해서 움직였고, 물론 다음 주부터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는데 헬스케어 관련해서, 근데 여기도 시장 기대치 추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도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을 아예 교체하신 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실적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인벤티지랩보다는 교체 매매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전기술. 한전기술이요. 예, 한전기술. 네.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네, 10만 8천 원입니다. 10만 8천 원이요.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 네네. 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한 달 반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좀 고민되세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계속 내려갔는데, 네. 그래도 언제쯤 본전이 언제쯤 비중이 50%인데요. 아, 네. 예, 언제쯤 이 원위치 좀 올라올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뭐 네네.
중간에 조금씩 팔아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작지는 않으시네요. 50%면.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원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지 기다리시면 될지 아니면 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게 당장 급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이랑 전망이랑 가격대도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네. 자, 한전기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뭐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해야 될지 기다리면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10만 8천 원이라는 가격대는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매수 한 11만 원대까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걱정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비중을 좀 실어놓으셨으니까. 이 기업 보니까 이제 아까 하나 시스템의 비탄 차트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 폭은 좀 달랐죠. 근데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산 쪽으로 호재가 더 강하게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세 가지 포인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전 기술은 이제 지금 원전 수주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개정이죠. 원전 개정.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원전 수주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체코 쪽인데 아직 이제 구체하게 확실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확실한 데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체코로 연결되면 이제 우리가 뭐 호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으로 연결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모멘텀으로 이제 원전의 개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봤을 때는 우리 지금 그동안에 뭐 여당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밀었던 쪽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약간 미세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법이 개정된다면 모멘텀이 하나 될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또 AI 때문에라도 계속 살아 있을 겁니다.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려봐야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예, 수렴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면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이때 지금 작년에 6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오고 나서 쉬어가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조선, 방산도 오랫동안 쉬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만큼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면 반등이 나오면은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자리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올라올 경우에 보니까 50% 정도니까 약간 이제 걱정하시니까 올라오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보시되 만약에 여기 구간을 돌파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가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레벨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 6만 원에서 보면 10만 원대, 11만 원 갔잖아요. 5만 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보면 13만 원, 14만 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시되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때 전화했는데 또 후속에 대한 조치 또 전략을 또 물어보시면 그때는 우선순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주셨고요. 비중도 어느 정도 실어 두셨고 뭐 매수가 위로 일단은 그래도 여러 가지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일단 홀딩 하시면서 전략 계속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또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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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만 9천 원. 89,000원이요? 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수익 잘 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걸 언제쯤 매도하면 될까 싶어. 언제 매도할지요? 알겠습니다. 요거 뭐 비중은 어느 정도 두셨어요? 한 20% 돼요. 20%요. 그래도 좀 길게 보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럼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89,000원에 매수하셨고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149,800원인데 자, 20% 비중이고요.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산 쪽에서 기존 방산주들을 더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더 높게 본다는 거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그 안에서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이 둘은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오. 관점인데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이번 주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지금 현재 매수 단가도 워낙 좋으시고 수익도 잘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럴 때는 한 번에 다 판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20%면은 3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 4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 하시거나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 어차피 월봉이라든지 주봉 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일봉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봉 보게 되면은 앞전에 3개월 동안 이 박스에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박스 마디 하나가 열린 게 지금 가격이 15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고가는 15만 4천 원 만들겠는데 요 가격대가 1차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디 자리에서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요 가격대에서 우선 뭐 3분의 1이 되시던 아니면 4분의 1이 되시던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조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조정이 어디 정도까지도 열리냐면은 13만 5천 원짜리 때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려온다면은 간단하겠죠. 위에서 파른 물량을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간다 하면은 마디 하나가 위로 더 열린다 되는데 이때는 거의 맥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마디 전체 마디를 보는 게 아니라 마디의 반을 쪼개고 또 반을 쪼개서 위에서 또 추가 매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고가에 3분에 다 팔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늘 어려운 거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신 거는 분할로 파시고 그다음에 팔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눌림 자리가 한번 또 온다면은 다시 파란 물량의 일부를 재매수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꾸준하게 이 종목을 수익을 담보하면서 챙겨가면서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수익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중요성과 전략도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수익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엽님의 종목이고요. 하나비전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6만 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으로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하나비전 궁금합니다. 왜냐면 한미반도체 때문에 또 궁금하기도 한데 6만 원에 30% 아직 좀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짧게 한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TC본도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H뱀 때문에 많이 주목받았거든요. 이제 TC본도로 주도했던 게 한미반도체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이온화 시키면서 네.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좀 기회를 이번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 이제 반등 나왔기 때문에 가는 과정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냐면 지금 SK하이닉스도 이제 작년까지는 투자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청주 쪽에 제가 이 시간에 골드픽에서 제가 하니스 M15 청주 공장 장비 입고되고 또 용기 쪽에 클라스 쪽에 투자한다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내미콘 차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골드픽 안에서 아침에도 이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100% 넘는 상승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가 투자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또 발주가 전개될 걸로 보여서 그 관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차트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하나씩 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6만 원 정도 되고 계시니까 저는 봤을 때는 한 6만 원 또 초반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한번 보유하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비전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